이제 항상 사주를 볼 때 처음 보는 건 뭐죠? 갑술, 연지를 보라 그랬어요, 연지. 술. '아 개띠구나.' 물어보셔요 꼭. "개띠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면 잘못 입력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네 저도 명식 입력하고 나중에 보면 '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는 날짜를 안 보이게 해 놨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날짜를 보세요. 날짜를 보고 양력 날짜를 보고 그 느낌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월이면 11 월이죠. 10일. 11 월. 그리고 자월은 12 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의 느낌을 아시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연 이 월지를 보는 거예요. '아 해월생 11 월생이구나.' 양력 11 월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아 자월생 양력 12 월이구나. 아 되게 춥겠네. 둘 다 기토. 기토해열생, 기통자열생.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수의 기운이 세겠네. 겨울의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겠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나는 뭐로 태어났어? 기토야. 아 그러면 기토는 원래 겨울에 태어나는 기운이 아니죠. 아 그러면 좀 나의 내 사주가 나의 힘을 좀 많이 뺏기게 태어났구나. 여기까지도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주를 갖고 온 거는 기토한테는 뭐가 천을기운이죠? 자수가 천을기운이에요. 그렇죠? 그 얘는 천을기운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 기토 해열생은 이 해수 안에 무갑임이 있는데 무토, 간목, 임수가 있는데 이 간목이 눈에 띄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눈에 확 띄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간목이 정관이야, 정관. 근데 얘는 이제 편관도 눈에 띄게 확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 기토 해열생은 확실히 이 관을 이용하겠구나.' 왜냐면 간목이 해수에 장생을 하잖아요. 응? 간목이 해수에 장생을 하니까 간목이 해수에 장생을 하니까 이 간목이 꽤 세력이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정제격으로 태어났지만 이 관이라는 게 지금 되게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사주구나. '관을 많이 쓰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이 장생을 하는 운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정관을 잘 써먹으면 성공하겠다.'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음. 이해하셨죠? 그리고 재성의 동태도 한번 볼게요. 기토한테 재성, 재성은 임수계수인데 임수가 해수에서 걸록이에요. 임수가 해수를 만나면 걸록이야. 그러면 정제의 흐름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정관 정제의 흐름이 꽤 괜찮거든요. '와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 괜찮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토가 어디서 장생을 하냐면 유금에서 장생을 해요. 저희 그 12운성 펴 준 거 한번 봐 보세요. 유금에서 장생을 하죠. 그러면 기토일가는 자기 지지에 자기 장생하는 글씨를 갖고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명식으로 봤을 때는 꽤 잘 빠진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의욕이 있겠다. 이 사람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뭔가 돈을 만들어내는 의지도 있고 이렇게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갔으면 '눈에 띄게 뭔가 잘하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을 한번 봐 보면 운이 이렇게 관으로 가죠. 어? 축인묘 이렇게 간으로 가잖아요, 관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기토혈생은 지금 자기 세력이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써먹을 게 되게 많죠. 정관도 있고 정제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식신도 자기 밑에 딱 깔고 있으니까 꽤 괜찮은 사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천일기에 있는 기토자일생을 볼게요. 그러면 이 기토자일생은 이렇게 천간에 정인정관이 되게 예쁘게 떠 있어요. 그쵸? 정인정관이 되게 예쁘게 떠 있는데 그러면 우선 이 얘도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자수한테는 뭐가 있죠? 지지 우리 그 지장간에. 응?
그러면 지장간에는 임수랑 계수만 있어요. 얘랑 좀 달라요. 간목이 장생을 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정인을 써먹으려면 이 정인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좋은데 얘가 이제 세력을 갖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술에는 병화가 인묘되고 자수에서도 세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저 묘 정도는 돼야지 좀 이 정인의 움직임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야지 저 정인이 이 병화 정인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자수 위에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병화 정인이 병화가 자수를 만나면 뭐가 돼요? 태예요. 태. 12연성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력이 없거든. 그러면 얘 정도 가야 돼. 여기서는 아예 힘을 못 쓰죠. 술토에서는 병화가 힘을 아예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 병화를 잘 써먹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흘러야 돼. 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람은 흐르는 운이 이 편재성 돈이 잘 나간다기보다는, 응? 편재성 돈, 요때, 정제성 돈은 지금 좀 어렵죠. 정제는 어렵고, 이 자수, 편재 돈이 여기서 장생을 해요, 묘에서. 그래서, 돈의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문서의 흐름이 안정적인 거야. 인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정인을 잘 사용해서 이 정인을 갖고 돈을 버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문서의 형태나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아니면 나의 어떤 자격증, 나의 직업적인 기술, 이런 쪽으로, 뭐 교육, 이쪽으로 흘러야지 훨씬 잘 풀려나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남자거든요, 이 사주가. 근데 이제 사주 명식 운이 목화토로 흐르죠, 목화토로. 이러면 조금 남자분들이 대운이 목화로 흐르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음. 근데 이게 만약 여자다. 그러면 확실히 좋아요. 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이면 이 운이 꽤 괜찮게 흐르는 거고, 남자분이면 사실 이 사주 명식이 좀 낫죠.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목화로 흐르는 남자분들은 사업만 좀 안 하면 돼요. 사업을. 왜냐면 이제 사업은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목화의 기운이 왕한 분들은 사업을 버리기만 하지 모으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막 벌렸다가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 나는 이렇게 목화 운으로 흐르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여기 있어요. 잠요형이 있죠. 나의 월지와 잠요형이 있고, 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얘가 요 36살 대운에 자진합이 되죠. 그리고 요 여기는 뭐가 돼요? 이렇게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얘가 천외기인이 잠의형이 되면서 좀 훼손을 입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좀 아쉽게 됐어. 천외기인이긴 한데 이 형을 이루면서 약간 훼손을 입었다고 하는데 요게 또 들어오죠. 잠의형이 이 26에. 그래서 요런 게 쪼끔 이제 기인의 형태가 좀 아쉽게 된 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분 이 기토 해열생은 요 아예 이 정관만 잘 쓰면 그러면 이분은 딴짓만 안 하고 이 관만 잘 쓰면 특별히 오히려 되게 명예로울 수 있어요. 관직에서 자기가 되게
좋은 일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천의 기인이 있지만 약간 흘러가는 운세로 보면 이 기토 해열생이 좀 더 낫죠. 물론 어 그리고 기토 자활생은 이 기토 해열생보다 좀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정적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해지가 강한 사람이고 해열생은 저 나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쪼끔 더 이렇게 부드러울 것 같지만 이분보다 어떤 에너지가 쪼끔 더 정적일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자수를 깔고 있으면 왜 좀 연애사 이런 것도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더 감수성이 있고 그래서 저분이 쪼끔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기토 자활생이. 그리고 기토 자활생은 요 묘목, 진토 요 운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음? 왜냐면 기토한테 개수가 정제잖아요, 정제. 응? 여기 있죠, 개수가. 근데 어디? 아까 개수는 어디서 장생을 한다 그랬죠? 묘에서 장생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좀 결혼 운이 확실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자묘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랑 부모님 나의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잘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자묘형이 나의 배우자랑도 관계가 되잖아요, 내 부모랑. 그래서 고런 것들에 있는 스트레스는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개수 묘의 개수가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정제의 아내를 만나서. 그런데 반대적으로 요 기토 해열생은 이 기토 자활생과 반대로 결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정제가 예쁘게 있죠. 응? 그런데 요 지금 흘러가는 운이 좀 배우자가 이 목화로 이렇게 확 흘러가 버리는 게 이 운에서 배우자가 내 옆에 좀 있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음 뭐 좀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술해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물을 잃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요 유금이랑 해수 나의 배우자 자리랑 내 자리가 격각을 잃었죠. 유술해니까 격각이잖아요. 그쵸? 그럼 뭐라 그랬죠? 격각은 서로 떨어져 있는다 그랬어. 서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결혼을 이 해수가 인목에 장생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는 해도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직장 때문이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어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임수잖아요, 천간에 임수. 그쵸? 해수가 임수잖아요, 천간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진토에는 뭐가 임묘된다 그랬죠? 임수가 임묘된다 그랬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임수가 임묘되기 때문에 요때 결혼을 해도 요때 내 임수가 아예 말라 버리는 거예요, 씨가. 그러면 요 구간을 갈 수가 없거든. 이 임수 나의 정제야 와이프가. 그래서 이 사람은 세력은 확실히 있는데 정제의 세력이 확실히 있는데 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부인이 자기 옆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혹은 있어도 좀 '떨어져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요 기토 자을생은 위에 글씨가 되게 좋잖아요. 정관이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있는데 근데 밑에를 보면 나의 정의는 이 밑에 인묘가 돼 있는 상태고 그쵸? 그다음에 이 밑에 글씨들이 자묘형도 있고 응? 그리고 수레자 여기도 격각이죠, 수레자. 얘네도 격각이란 말이에요.
요런 형태면 어떻게 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보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정적인데 안에서 내부로 보면 이 사람 내부에는 좀 말 못할 고민이 있다거나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뭔가 아니면 뭐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위아래가 다른 경우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현관은 너무 좋은데 지지는 얘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세력이 없잖아요. 편간, 편재, 겁재 이런 식으로. 어 나한테 제일 소중한 정인도 여기 있는데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괴롭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이 정관도 너무 좋지만 이 식신이 너무 좋아요. 그쵸? 심지어 내가 장생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이 유금이라는 게. 그쵸? 그러면 이 유금이 잘 보존돼야지 이 사주에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 이게 아주 잘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항상 사주 명식을 볼 때 내가 잘 써먹는 글씨가 뭔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뭐 격이고 뭐고 간에 우선 내 사주에 나한테 가장 좋은 거 뭐야?"라고 봤을 때 이 식신이 꽤 괜찮은 글씨거든요, 이 기토 해열생한테는. 그런데 그러면 이 유금이 좀 괴롭힘을 안 받는 게 중요하면 이 유금이 괴롭힘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요 시기죠. 기묘대운 경진대운. 왜냐하면 묘충되고 진유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진토에 또 아까 뭐가 임묘된다 그랬죠? 임수가 임묘된다 그래서 요 구간이 경진 구간이 나의 정제도 임묘되지. 내 식신도 합을 해서 묶어 버리죠. 그래서 요 기토회생 입장에서는 요 경진대운을 좀 어렵게 지나갈 확률이 커요. 요렇게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음.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 지금 이제 이런 걸 그냥 계속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주를 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거의 뭐 80%는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자주 많이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아 이 글씨를 유심히 봐야 되겠구나.' 뭐 아니면 '나는 지난번에 배웠던 잠유형을 다시 기억해 봐야겠구나. 아 격각을 기억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기억을 해 보시면서 사주를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월지의 기온, 온도. '아 그러면 이 사주는 좀 약하게 태어났네. 그럼 얘는 세력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겠네. 얘를 도와주는 세력이 많을수록 좋겠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의 직업적으로는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관을 써먹어야 돼 이 사람은. 무조건 관. 그리고 이 사람은 뭘 써먹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명식에서 가장 좋은 글씨가 뭔지도 항상 찾아보세요. 아 이 사람은 물론 월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월지가 뭐 제일 중요한 글씨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그 외에도 다른 글씨가 '아 얘를 도와주는 세력은 이거네. 식신이네.' 그러면 '아 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겠네.' 근데 보니까 지네는 심지어 정제까지 임묘돼. '아 그러면 이 경진대운이 이 사람한테 너무 어렵겠구나.'라는 것까지도 한번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어려웠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모든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아니죠, 아니죠. 나의 사주에 나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식신에 써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간에 써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편간에 써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의 사주에 나와 있는 거를. 근데 이 사주는 유독 정관이 눈에 확 띄죠. 해수 속에는 정관이 간목이 장생도 하고 이렇게 심지어 눈에 띄어나게 드러져 있고 그리고 운도 이렇게 관운으로 가고 이러면 이제 100% 관을 써먹어야 되는 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관을 안 써먹고 뭔가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쪼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식신이 예쁘게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관 쪽으로까지 가면 돼요. 그것도 말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사주 사주를 보시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써먹어야 되는 건 월지예요. 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힘이 월지니까. 월지의 힘이 그냥 한 60%에서 70%는 월지를 써먹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월지에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보고 그걸 써먹는 게 중요합니다.